퇴직 5년 남은 사람 모여라 그러면 누가 오냐? 드디어 70년대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70년대생으로 넘어가서 90년대생으로 갔을 때 이 은퇴는 60세 정년도 없고 평생 직장도 없고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운 시기가 왔다. 가장 베이직한 게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70년도에 고갈될 거라는 위험성이 많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믿고 계시면 안 됩니다. 퇴직한 다음엔 IRP 계좌도 잘 활용하셔서 이렇게 스탠다드형의 퇴직연금을 잘 관리하시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13년 전에 은퇴 설계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퇴직 5년 남으신 분들 은퇴 설계 교육과정과 컨설팅을 했습니다. 퇴직 5년 남은 사람들이 13년 전에 몇 년생이었을까요? 1958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3년 동안 60년대생들을 만나왔죠. 그런데 지금 퇴직 5년 남은 사람 모여라 그러면 누가 오냐? 드디어 70년대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바뀐 연령대의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70년대생들은 X세대입니다. 요즘에 뭐 OTT에서도 70년대생들의 삶과 그런 애환을 닮은 드라마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70년대생들은 기본적으로 위로 아래로 끼어 있죠. 위로 부모님이 너무 건강하셔서 잘 죽지 않습니다. 살아계시죠. 근데 아이들이 출가를 안 해요. 아빠랑 살겠대요. 그런데 40년대, 50년대생 태어난 우리 인생 선배들은 부동산으로 재테크할 수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신도시도 있었고 프리미엄도 있었죠. 집 한 채만 가지고도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나름대로의 자산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대생들 융자 갚기 전에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통계청에서 70년대생들의 은퇴 연령을 조사했는데요. 기가 막힌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49.3세에 1차 정년을 맞습니다. 그런데 더 큰 트렌드의 핵심이 뭐냐? 국민연금이 이제 계속 개혁이 돼가지고 69년생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50세 즈음에서 은퇴를 1차 은퇴를 하게 되고요. 65세에 공적연금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 15년간은 애매한 상태가 된 거죠. 가장 핵심적으로 바뀐 게 60세 전후로 바라봤던 은퇴 설계가 이제는 희미해진 블러. 우리가 왜 사진 찍다 보면 희미하게 만드는 기술 있잖아요. 60세 정년이 희미해지고 거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70년대생들이 포진해 있으면서 은퇴인 듯 은퇴 아닌 은퇴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은퇴 전환기를 보내고 있다. 저희가 만든 얘기인데 은퇴 전환기에 18.2%인 전체 국민의 18.2%인 우리 70년대생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떤 문제냐면 약 1,000만 명이 은퇴 전환자가 됐다는 게 핵심이죠. 그들이 과연 어떻게 은퇴 후를 준비할 것이냐, 자산을 어떻게 유동화시킬 것이냐가 앞으로 대한민국 은퇴 설계와 자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겁니다. 먼저 은퇴하신 40년대, 50년대 선배들은 이미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그걸로 노후 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도 나름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이 3차 개혁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낀 아주 엄청난 트렌드 중에 하나죠. 이제는 국민연금이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조금 덜 받고 조금 늦게 받고 하다가 이번에 더 내는 걸로 3차 개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이 70년대생들의 은퇴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핵심이다. 앞으로 5년을 이렇게 쥐은들 아마 엄청난 트렌드가 드디어 70년대생들의 은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쟁 끝나고 태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1950년도에 전쟁이 나서 3년 1개월 동안 전쟁하고 끝났고요. 그리고 휴전하고 지금 휴전 70년입니다. 전쟁 끝나고 얼마나 많이 태어났냐. 지금 23만 명 정도 태어나는 시대인데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9년 동안 태어난 인구가 713만 명입니다. 놀래 주셔야 됩니다. 홍콩 인구가 750만 명이니까 9년 동안 그렇게 나온 거예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 58년 개띠들이었습니다. 그들이 100만 명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2차 베이비붐의 핵심인 71년생이 106만 명이 태어났죠. 우리나라의 연생 중에 가장 많이 생존해 있는 연생이 또 71년생이기도 합니다. 58년과 71년생을 비교해보면 그 전과 후로 나눌 수 있겠는데 58년 개띠들은 60세까지 정년이 보장이 되고 평생 직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나름. 그래서 산업화 시대에 우리나라가 정말 잘 발전하고 성장할 때 직장 생활을 하셨고 거기에 1988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의 혜택도 충분히 볼 수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집을 선호했기 때문에 집을 한 채 다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걸 유동화시켜서 주택연금까지 갈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는 65세 이상 우리 거의 70% 이상에 육박하는 많은 분들에게 기초연금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공적인 제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완전히 7, 80년대생들과는 다른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성장해 왔고 그들이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오신 건 맞지만 그들이 또 문제가 뭐냐면 계속 건강하게 오래 사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 세금 낼 사람이 없어진다면 중간에 끼어있는 70년대생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복지, 어쩌면 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면 지금부터 개인적인 준비, 나라에 의존하지 말고 개인적인 준비를 지금부터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나라 선배님들은 이미 노후 생활하고 계신 선배님들은 나라의 도움과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으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대지만 70년대생으로 넘어가서 8, 90년대생으로 갔을 때 이 은퇴는 60세 정년도 없고 평생 직장도 없고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운 시기가 왔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그 공공 일자리에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 교육도 지자체에서 많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의 연륜과 경력을 가지고 스스로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 일자리에 좀 도전해서 아침에 갈 때가 있고 배울 때가 있다는 거, 특히 사설 기관보다는요 공공 단체나 아니면 지자체를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은퇴 전환기에 들어오는 70년대생들은 그래도 직장생활 하면서 쌓여있던 연륜과 경력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내가 활용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맞는 자격증, 거기에 더 붙여서 내가 더 활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증 취득하셔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게 있죠.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고 로봇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왔을 때 없어질 만한 자격증을 어렵게 따지 마시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더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자체에서 우리 중장년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 취업률에 대해서 성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매칭시켜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경력을 중소기업에 아니면 좀 더 작은 기업에 가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매칭 서비스도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 기술 훈련도 받으시고 매칭 서비스도 지역에서 좀 받으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취업은요, 내가 재취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게 재취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많이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봤고요. 근데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내가 재취업한다는 걸 제일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입니다. 블로그도 쓰시고 그다음에 링크드인에 본인의 프로필도 올리시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사람인이나 이런 사이트 등에 본인의 재취업 의지와 프로필을 밝히시면서 재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재취업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창업은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장려하는 창업들이 있고요. 국가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창업들에 대해서는 아주 지원 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 계획이 있다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프랜차이즈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프랜차이즈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남이 시키는 일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은 잘해요. 근데 창의적이거나 굉장히 역동적인 부분들이 본사에서 시키는 걸 잘 못하시고 본인이 막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다가 본사와 트러블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가 그 창업을 하더라도 가장 쉬운 창업이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쉽게 덤비지 마시고 내 성향 판단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재취업을 하게 되면 내가 받던 처우보다는 훨씬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 이상이 떨어지죠. 근데 처우만 떨어지냐? 나보다 어린 팀장이 턱으로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또 대한민국 사나이들은 그 턱을 또 치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직률이 또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낮아지는 자세도 좀 갖추시고 내 성향, 정말 나는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성향이 있는가도 먼저 판단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에 대한 인식이 먼저입니다. 그 인식을 먼저 하시고 본인을 브랜딩하시고
여러 가지 액티브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본인을 알리시면 충분히 거기에서 성과가 있을 거고요. 거기와 더불어 함께 가야 되는 게 역량 개발을 위한 자격증, 그리고 내가 가진 연륜을 어떻게 잘 뽐낼 것인가라는 이런 스터디를 충분히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일단 누가 잘 된다, 뭐가 잘 되더라라는 걸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에서 이미 그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똑같은 걸 차릴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입지를 알아봐야 되고요. 또 거기에 들어가는 목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본사에서 계속 내려오는 오다에 인테리어 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사에 로열티도 줘야 되고요. 그런 비용들을 다 제하고 나서 내가 진짜 남는 수익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먼저 사전 점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누가 좋다니까 뛰어들었다가 쉽게 문을 닫는 경우를 너무 많이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마음이 좀 많이 급하셔서 프랜차이즈는 한번 가면 교육받고 사장님이 되는 경우가 너무 스피디하게 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3개월이라도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점주 체험 한 달, 알바 체험 한 달, 매니저 체험 한 달, 3개월 체험해보시면 갈피가 잡힙니다. 그 체험 없이 프랜차이즈를 도전했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들 체험 창업 아카데미나 체험을 통해서 프랜차이즈로 도전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노후에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에 돈 관리 기술은 내가 어떻게 잘 쓰느냐에 전 달려있다고 봐요. 우리가 퇴직 이전에는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돈이 들어왔는데 퇴직 이후에는 그거보다는 작은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대체율 70%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소득 대체율을 좀 더 깊이 바라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근로기간에 평균적으로 받았던 급여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퇴직 직전의 급여가 아니라 평생 받았던 급여의 평균입니다. 굉장히 적죠. 거기에 70%가 나온다는 걸로 우리가 연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줄어드는 양의 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합리적 소비, 어떻게 잘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잘 쓰는 분야를 지금부터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 그리고 새어나가는 지출 등으로 관리를 해서 쓰는 법을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험연금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잘 채워서, 그리고 내가 이제 퇴직 후에는 보험을 드는 것보다는 이제 받아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험금을 잘 수령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더 염두에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관리 기술을 통해서 뭐 주식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은퇴 설계 차원에서의 돈 관리 기술을 말씀드리면 본질적으로 주식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은 사실 내가 좋은 기업의 주주가 되면서 배당을 받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해외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배당주로 노후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도 이렇게 배당을 받으면서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돈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부동산 그러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얘기합니다. 건물주 왜 부럽냐면 여유 있어요. 그리고 매일 뭐 스크린 골프 치러 다니는 것 같은데 좋아 보여요. 근데 그들은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의 본질은 당연히 월세가 되겠죠. 그 월세를 우리가 어떻게 잘 구축하느냐도 돈 관리, 특히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자산을 잘 관리하고요. 거기에 따른 부채도 우리가 잘 관리해서 우리가 노후 준비를 위한 돈 관리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올려나가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강조드린다면 바로 세금의 문제. 기침과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쫓아오는 게 세금이죠. 그 세금의 문제를 잘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다루시면서 돈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보험은 내가 사망하면 얼마가 나오느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두 번째, 내가 큰 병 걸렸을 때 얼마가 나오냐가 두 번째 핵심이죠. 그리고 입원비, 수술비와 실손 의료비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서 내가 고령자가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병에 대해서 얼마큼 위험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냐, 이게 핵심이 될 수 있겠죠. 여기에 중요한 거 하나를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 80세 만기다. 그러면 사실 81살부터는 감기도 걸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기를 어느 정도 내가 책정해 놨느냐. 두 번째는 일반 사망보험금이나 일반 암에 가입되어 있느냐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자신감 있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5대암 보험 들었다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6대암에 걸리면 정말 받을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암보험에 가입했느냐. 그리고 실손보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특히 이제 치료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 또 우리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로 내가 해지할 수 있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 돈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력이 있거나 내가 걱정된다면 이런 실손 의료비에 대한 설계도 잘 이루어져야 된다. 하지만 보험은 천차만별입니다. 내가 어떤 경제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제는 사실 잘 가입하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걸 잘 활용해서 잘 보험금을 지급받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구독하는 거 있으세요? 구독할 때 뭐 베이직 구독료, 그다음에 뭐 스탠다드 구독료, 그리고 프리미엄 구독료 이렇게 얘기하듯이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베이직한 게 국민연금입니다. 국가에서 도와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2070년도에 고갈될 거라는 위험성이 많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믿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 위에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게 스탠다드형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죠. 그거는 뭐 DC형과 DB형이었는데 워낙 관리들 안 하시다 보니까 요즘에 최근에 디폴트 옵션도 생겨났죠. 그리고 퇴직한 다음엔 IRP 계좌도 잘 활용하셔서 이렇게 스탠다드형의 퇴직연금을 잘 관리하시고 그 위에 프리미엄이죠. 연금 저축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생명보험회사에 많은 연금들을 들면서 그걸 통해서 노후 생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연금은 일단은 내가 이제 수령하는 게 더 중요하죠. 연금은 무조건 나보다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 나보다 오래 살 수 있는 연금인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연금인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수익률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곳간에서 연금을 뺐을 텐데 이 곳간이 운영이 되는 회사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 곳간이 잘 내가 은퇴 생활하면서 노후 연금을 받으면서도 이 곳간이 잘 운영되는지. 국민연금은 사실 운영이 되거든요. 운영을 하면서 또 인플레이션도 극복하기 위해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돈이 나오고 있지만 워낙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회 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적게 받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민간연금을 선택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고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기 기준에 좀 맞지 않으면 좀 초기에 많이 받으시고요. 이 기준에 좀 합당하다 그러면 좀 늦게 받으시는 것도 여러분 노후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여성 노인 빈곤율, 여성 노인 빈곤입니다. 여성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요. 75세를 기준으로 봤더니 50%가 훨씬 넘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 지금 대한민국 할머니 중에는 2명 중에 1명이 나라 도움 없이는 자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